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난 2021년 대선 때 잠시 퍼졌다가 쏙 들어갔던 대통령 이재명의 고향 안동과 관련된 괴담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모스탄 대사가 지난 6월 26일 미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집단 성범죄를 일으켰다. 그때 살인사건으로 번졌는데 그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소년원까지 간 적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4년 전 대선 때 잠시 퍼졌던 대통령 이재명의 고향인 안동과 관련된 괴담이 다시 수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에 김동완 민주당 의원이 발끈하면서 바로 이 얘기 때문에 발끈하면서 모스탄 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꽁고먹은 소식입니다. 후속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쟤네들이 뭔가 뒤가 구려서 그렇겠다 싶었던 차에 지난주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자유우파인 자유대한호국단 아스팔트 우파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모스탄 대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모스탄 대사를 곤경에 빠뜨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 진실이 무언가를 확인해서 이재명의 실체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절묘한 발상 속에서 나온 고발입니다. 이재명은 뭐가 구린지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공론화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라도 모스탄 대사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걸 세상에 이목을 집중시키자는 전략입니다. 자, 이게 고발장을 손에 든 오상종 대표의 모습입니다. 최소한 말씀드리지만 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 중차대한 사건을 뒤에서 쉬쉬하지 말자, 공론화하자,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4년 전, 5년 전에도 국내 보수 매체와 유튜버들이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뤘던 유튜버는 그 다음에 짱돌을 맞고 그냥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2년 전인 2023년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재명의 소년 강강 살해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니까 꺼내지 말라, 뭐 이런 암시였습니다. 자,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고발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를 한 국면에서 정식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궁금한 것은 혹시 모스탄 대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발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를 과연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과연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정보가 우리보다 많지 않겠냐. 그래서 모스탄 대사가 이 과정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팍 터뜨리면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이 풀리면서 그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탄은 그 가능성을 암시를 했습니다. 이봉규 TV 유튜브에 나와서 그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현재 확보한 모든 증거들은 기밀로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모스탄 대사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묻자 거기에 대한 사안의 답이 여러분이 짧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위치적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앞둘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CCP는 대만을 공격하고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고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여러 분열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 또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을 매우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박준영 군이 우리 모스탄 대사의 젊은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자유대학을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모스탄 대사에게 궁금한 질문 해주세요.
사실 부정선거 관련 질문을 이제 준비한 걸 다 해줘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그 지금 가짜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범죄 얘기, 안동 네. 소년원에 들어간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줘가지고 그게 가장 큰 이슈가였는데 그거를 혹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대사님께서는 이제 현재 확보하신 모든 증거들이나 리소스들을 현재로서는 이제 기밀로 보호해두는 게 사실 맞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전망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한국은 제3국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귀신도 모르게 미국이 질 수 있을까? 혹시 모스탄 대사가 손에 쥐고 있는 특별한 증거가 없을 수 있지 않냐? 그렇다면 맹탕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고 우려를 합니다. 저도 걱정을 그쪽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경찰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모스탄 대사는 증거를 밝히지 못할 경우 모스탄 대사는 물론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까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미국이 되치게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라도 이재명은 과연 소년 강강 살해범 출신인가 아닌가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도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 종합을 해봤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재명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해, 그러니까 중학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1976년 말 안동댐 근처에서 친구들과 실험교들 여러 명, 대여섯 명이라고 합니다. 여학생 하나를 집단 성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라고 하는 실로 듣기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재명은 소년원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4년 전에 이 말이 첫 등장했을 때 이재명은 정면 대응을 합니다. 이재명 본인이 2021년 말입니다. 그때 MBC에 등장해서 모두가 터무니없다, 허위사실이고 가짜뉴스라고 난 잡아뗐습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년공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소년공 출신이다, 소년원 출신이 아니다, 따라서 소년원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알리바이도 제시합니다. 당시 자신은 안동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해 초에 초등학교를 마칠 즈음에 바로 성남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소년공으로 공장일을 하던 무렵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성남에 있었지 안동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는 얘기냐?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실은 장소가 안동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준공된 것이 그 이듬해인,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한 1976년 그 이듬해인 77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소전 이재명은 안동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재명 본인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직후에 3, 4년 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었던 시절부터 인터넷상에 나돌던 이용표라는 안동마을 출신 90대 어른의 이름으로 묘한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출몰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그의 집안의 어린 시절 얘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러프하지만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소년 강간범 이재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일부 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 보시게나 이재명이가 다 당대표였으니까 로 시작되는 그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장소는 안동댐 주변이었다. 이재명을 포함해서 3명에서 5명의 친구들이 어울려서 그런 못된 짓을 벌였다는 얘기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상대방 여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얘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끔찍한 짓 때문에 이재명은 안양이라고 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소년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공장 일을 배웠고 검정고시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이용표라는 분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 같습니까? 생각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리얼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과 기록을 이재명이 몰래 지웠다. 그 이유.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처리했다라는 얘기도 이용표라는 분이 합니다. 문제는 이런 끔찍한 일을 이재명인의 일가 친척 주변은 물론이고 경주 이씨 집안에서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그분은 새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편지 중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경북 안동 예안면은 이재명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래는 꽤 떨어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이재명의 아버지가 면사무소 소사, 지금으로 보면 뭐 청소부, 비정규, 관리인 그런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도 썼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개주 노릇을 하다가 옛날 70년대 60년대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개원들의 돈을 떼먹고 밤중에 도망을 쳤다. 그곳이 바로 경북 안동 예안면이라는 얘기를 그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유파라면 쥐가 솔깃한 얘기입니다. 정치적 악마 이재명이라면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그럴 수도 있다. 집안 내력도 수상했어 라고 확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편지를 유심히 보면 왜 이재명 당신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쓴 이용표라는 분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윤석열 지지자였고 윤석열을 폄훼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이름을 빌려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들었던 전문을 이 편지에 담아냈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편지가 조작됐다면 이재명의 정치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반대파에서 숫자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편지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대목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이 안양에 있는 소년원에 있었다라고 편지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때 소년원은 여학생들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과거 범죄 기록만 제대로 열람할 수 있다면 소년원 기록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2년 대선 때 그런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하고 국힘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걸 검토하고 국민한테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라는 친구하고 국힘당의 전주혜라는 의원이 그걸 토대로 해서 기자들과 회견하는 사진입니다. 이들은 이재명의 범죄 기록을 열람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 얘기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소년 강간범이 맞느냐 아니냐고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 얘기가 그걸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기록은 의외로 그 얘기가 안 나왔고 누군가의 손을 탔다. 그래서 이재명의 기록이 범죄 기록이 선별됐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벌써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조차 그 당시로는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회는 찬스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단을 갖지 않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에 대한 안 좋은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죠.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기존의 의혹대로 소년 강간범 출신이 맞고 그걸 은폐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까지 접수한 정치적 악마로 빠르게 성장했다면 그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 못합니다. 정말 이재명은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된다. 모스탄 대사가 그 발언을 한 거는 우리에게 어쩌면 좋은 선물일 수 있다. 진실을 밝히자.
이재명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마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